끝까지 남겠다고 가만히 손을 들었던 마지막 밤처럼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희생자라고 부르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고대부 중에서 근무하고 아이들과 과학을 같이 수업하고 있는 이진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채식주의자로 유명한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라는 소설이 되겠습니다. 80년 5.18을 배경으로 잔혹했던 전두환 군부 세력의 폭력성과 참혹했던 광주 시민들의 슬픔이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보통 계기 수업을 하게 되면 사진 또는 영상 매체를 많이 쓰시게 되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글을 읽으면서도 그 당시의 잔인함과 참혹함을 느낄 수 있는 소설이기 때문에 제가 이 소설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계엄군이 도청을 장악하기 전날 밤 결의에 찬 시민군과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광주 시민들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고요. 5.18로 희생된 자 그리고 살아남아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서 소녀는 소설에서 작가가 너라고 표현을 해주는데요. 그 너의 이름은 바로 동호입니다. 동호는 16살 중3으로 나오고요. 이때 첫 번째 챕터에서의 배경은 도청 상무관이 되겠습니다. 도청 상무관에서 동호는 정배라고 하는 친구를 찾으러 도청 상무관에 오게 되는데 이 도청 상무관에는 이제 계엄군의 발포로 인해서 시민들의 시신을 모아두는 곳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혹시 정대가 있는지 찾으러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때 형과 누나들을 만나면서 이 시신을 수습하는 일들을 도우게 됩니다. 하얀 천을 씌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체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초를 불태우게 됩니다. 이때 동호의 기억 중에서 외할머니의 임종이 있습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할머니의 입에서 어린 새가 날아가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되는데 시신들을 수습을 하면서 빠져나가는 것들이 똑같이 어린 새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 챕터의 이름이 어린 새가 되겠습니다. 정대를 결국에는 찾지를 못해요. 왜냐면은 죽었기 때문이죠. 죄책감 때문에 도청 상무관에 계속 남아서 최후까지 남게 돼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내용으로 설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살아남은 자의 어떤 상처를 그리는 인물들이 그려지는데요. 첫 번째로는 은숙 누나가 있습니다. 은숙 누나는 1980년 당시에는 수피하여고 3학년생으로 그려져 있고요. 살아남고 나서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교정지, 검열, 연극이라는 단어에서 보시다시피 군부 세력에 의한 어떤 독재 정치에서 검열을 당하는 그리고 항상 뺨을 맞거나 그리고 사복 형사에 의해서 뭔가 신문을 받는 듯한 그런 아픔과 상처들을 그리고 있는 챕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진수형이 나옵니다. 진수형은 그때 당시에 대학생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5.18 참상에서 이제 살아남은 자로 표현이 되는데요. 수감된 방과 밥 한 줌과 국 반 그릇이라는 단어를 따와봤습니다. 수감돼서 이제 큰 고문을 받게 되는데요. 명이서 밥 한 줌과 그 국 반 그릇, 김치 조금을 가지고 서로 나눠 먹게 되는 거고요. 이 생존에 대한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결핍 현상으로 동물적인 본능, 그러니까 서로를 헐뜯게 되고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장면들도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장의 이 챕터의 소제목은 새와 피가 되겠습니다. 진수형과 그 다음에 나라는 또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2인 1조의 김진수와 같은 조에 수감된 사람이고요. 이 나는 23살의 교대생입니다. 김진수가 그때 20살로 그려지는데요. 같이 도청에서 시민군에 대한 어떤 저항을 같이 겪게 되면서 그리고 수감되면서 같은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 친구들끼리 서로의 어떤 그 상처를 보듬어 주는데 자, 마지막 챕터에는 이제 엄마가 나오는데요. 바로 동호의 엄마입니다. 동호의 엄마는 동호를 그렇게 도청으로 보내고 다시 찾지 못한 죄책감에 많이 시달리게 되면서 이런 말들이 나오게 돼요. 자, 읽어드릴게요. 자, 우리 막내 아들을 만나봐야겠다고 사정함께 어리디 어린 그 시민군들은 파랗게 얼굴이 굳어갖고 안 된다고 아무도 들여보내면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하더라. 금방 계엄군이 탱크를 몰고 들어온다고 위험하게 얼른 집으로 가고만 하더라 해가지고 시민군들이 절대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동호를 찾지 못하고 그날 밤 다시 울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동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잃어버리고 난 뒤에는 이런 생각으로 이제 글이 맞춰지는데요. 엄마 저쪽으로 가. 이건 동호가 얘기하는 거겠죠. 기왕이면 햇빛 있는 대로 못 이기는 척 나는 한없이 네 손에 끌려 걸어갔지.
엄마 저기 밝은 데는 꽃도 많이 폈네. 왜 깜깜한 데로 가? 저쪽으로 가. 꽃핀 쪽으로. 라고 해서 이 엄마의 슬픔까지 담고 있는 소설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린 새부터 제가 인상 깊었던 문장들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과정에서 네가 이해할 수 없었던 한 가지 일은 입관을 마친 뒤 약식으로 치르는 짧은 추도식에서 유족들이 애국가를 부른다는 것이었다. 이게 동호의 입장에서 서술되어 있는데요. 관 위에 태극기를 반드시 펴고 칭칭끈으로 묶어놓은 것도 이상했다. 군인들이 죽인 사람들에게 왜 애국가를 불러주는 걸까? 왜 태극기로 관을 감싸는 걸까? 마치 나라가 그들을 죽인 게 아니라는 듯이. 그래서 동호의 어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군인들은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사람인 거잖아요. 우리나라 군인들이 시민들을 죽였는데 왜 태극기로 감싸고 왜 애국가를 불러주는 것일까? 라는 관점에서 서술되어 있어서 제가 인상이 깊어서 이야기를 해보게 됐고요. 세 번째 챕터인 7개의 뺨이 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지금 하얀색으로 쳐져 있는 이 문장이 어떤 건지 한번 추측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뜨거운 면도날로 가슴에 새겨놓은 것 같은 그 문장을 생각하며 여기서 그녀는 은숙입니다. 그녀는 회벽에 붙은 대통령 사진을 올려다본다. 얼굴은 어떻게 내면을 숨기는가 그녀는 생각한다. 어떻게 무감각을, 잔인성을, 살인을 숨기는가. 창 아래 등받이 없는 의자에 걸터앉아 그녀는 손톱들의 거스러미를 뜯어낸다. 이때 학생들이 학생식당을 쳐들어오면서 가보나 유인물들을 뿌리면서 뒤에 있는 사부 형사들을 따돌리면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때 은숙은 그 자보랑 유인물을 보면서 그 글귀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이 글귀의 내용은 무엇일 것 같은가요, 선생님들? 학살자 전두환을 타도하라. 자, 세화피는 진수가 이제 수감된 방에서 이제 고문을 당하는 내용들이 그려져 있는데요. 지금 빈칸으로 쳐져 있는 이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요, 이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그겁니다. 군인들이 쏘아 죽인 사람들의 시신을 리어카에 실어 앞세우고 수십만의 사람들과 함께 총구 앞에 섰던 날, 느닷없이 발견한 내 안에 깨끗한 무엇에 나는 놀랐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느낌, 지금 죽어도 좋다는 느낌, 수십만 사람들의 피가 모여 거대한 혈관을 이룬 것 같았던 생생한 느낌을 기억합니다. 요때 말한 사람은 김진수와 같은 2인 1조였던 나라고 표현되어 있는 교대생, 23살의 교대생인데요. 총과 군홧발로 짓밟히는 그 군인들의 무서움을 느끼면서도 대항하는 시민들을 보면서 무언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 왜냐면 지금 죽어도 좋다는 느낌,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심입니다. 마지막 제가 또 이 챕터에서 드리는 문장에서 조금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겁니다. 우리들을 희생자라고 부르도록 놔둬서는 안 돼 라는 문장이 되게 쟁쟁하게 울려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냥 제가 읽어보드릴게요. 그의 봄과 같은 순간이 다시 닥쳐온다면 비슷한 선택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초등학교 때 피구 시합에서 날쌔게 피하기만 하다 결국 혼자 남으면 맞서서 공을 받아야 하는 순간이 왔던 것처럼, 버스에서 터져나오는 여자애들의 쨍쨍한 노래에 이끌려 광장으로, 총을 든 군대가 지키는 광장으로 걸었던 것처럼, 끝까지 남겠다고 가만히 손을 들었던 마지막 밤처럼, 그렇게 우리를 희생자라고 부르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 소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아이들과 만약에 활동을 하게 되면은 가장 단순한 건 인물 관계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소설을 쭉 읽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한 5챕터를 읽고 나면 1챕터의 내용이 뭔지 잘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리고 인물에 대한 내용도 정확히 기억이 나질 않고, 그래서 이렇게 각각 인물의 관계도를 그리면서 내가 읽었던 소설이 어느 정도 이렇게 기억이 나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 5.18의 역사적 배경과 영상으로 보통 우리가 계기 수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드렸던 소설이 소년이 온다 인 건데, 이렇게 역사적 배경을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시청을 하고 난 다음에 소설을 읽어봄으로써 글로도 이런 참상이 전해진다라는 거를 느끼는 순서도 괜찮을 것 같고요. 혹은 소설을 먼저 읽어보고 이게 소설이긴 한데 우리나라 역사에 있었던 5월 18일에 진짜로 벌어진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5.18의 실제적인 역사적 배경과 영상을 보면서 다시 또 배우는 계기 수업의 순서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 책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것으로 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